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이원구입니다. 유튜브, SNS, 뉴스에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어떤 방법으로 하면 살이 잘 빠지는지, 살은 빠지는데 이게 건강에 문제는 없는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간헐적 단식이 체중 감소에만 좋은 게 아니라 당뇨, 심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뇌를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 드리려고 제가 이게 노화를 막고 또 소중한 그대 피부가 이뻐지는 내용을 찾아보고 공부하다가 이 간헐적 단식 이거는 꼭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이 영상 하나만 보고 나면 간헐적 단식 정리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소중한 그대 피부 제가 지킬게요. 제가 전공의 시절에 저랑 같이 제 동기가 이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때가 벌써 한 5년, 6년 전이니까 그때부터 이미 간헐적 단식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 지금은 더 많은 좋은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우선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일정 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하고 그 시간 이후에는 정상적인 식사를 하는 방법, 이거를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고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루 중에 정해진 시간만 먹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이 사실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이 안에도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보통은 16대8 방법으로 정해진 8시간 안에 먹고 나머지 16시간은 안 먹는 방법. 예를 들어서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렇게 정해놓고 매일 이 시간에만 먹고 나머지 시간은 공복을 유지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하루는 굶고 다른 날은 정상적인 식사를 하는 방법.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방법이고 세 번째, 5일간 먹고 이틀은 칼로리를 500에서 600 정도로만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주로는 주중에는 먹고 주말에는 칼로리를 줄이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 방법은 일주일에 하루 혹은 이틀을 24시간 동안 굶는 방법이에요. 간헐적 단식으로 진짜로 살이 빠지나요? 저는 먹는 양은 쉽지 않은데 먹는 양을 줄이지 않아도 살이 빠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간헐적 단식이 이 먹는 시간을 줄이니 먹는 양이 줄고 그러면 우리 흡수되는 칼로리가 적어지잖아요. 그래서 살이 빠진다고 생각했는데 먹는 음식의 양을 줄이지 않고 시간만 조절해도 살이 빠집니다. 2019년에 유명한 연구가 진행됐는데요. NEJM이라는 의학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논문에 실린 내용이에요. 저도 여기에 논문을 내보려고 몇 번 시도를 했었는데 여튼 이 116명의 과체중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한 그룹은 하루에 8시간만 먹고 다른 그룹은 원래대로 먹도록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8시간 동안 먹는 그룹도 원래 먹던 칼로리를 다 먹도록 한 거예요. 즉, 한 그룹은 원래 먹던 양을 줄이지는 않고 시간만 단축시킨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신기하게 8시간만 먹는 그룹에서 몸무게가 감소했어요. 그뿐이면 그렇구나 하겠지만 그뿐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사망률이 높아지는 질환이 우리가 흔히 성인병이라고 하는 당뇨, 심혈관계 질환인데 이 위험 인자들이 확연하게 줄어들었어요. 간헐적 단식을 해보면 먹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먹는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먹는 양까지 주니까 더 효과를 보는 건 당연하겠죠. 간헐적 단식으로 다른 효과도 볼 수 있나요? 네, 들으시면 간헐적 단식 지금 바로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드실 텐데요. 다양한 연구들이 보고되었고 진행 중인데 요즘은 젊은 분들도 고지혈증이 있거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은데 2020년에 발표된 유명한 연구 2개를 살펴보면 하루 중 일정 시간에만 먹도록 한 그룹, 간헐적 단식을 한 그룹이죠. 여기서 혈당과 콜레스테롤 관련 수치들이 좋아졌어요. 2형 당뇨랑 고지혈증의 위험 인자들을 감소시켜 준 거죠. 거기다가 이 뇌에 주는 효과들에 대해서도 많은 증거들이 나왔고 또 나오고 있는데 우선은 집중력과 기억력과 같은 인지 기능을 높여줍니다. 뇌가 노화되는 것을 막아주고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노화를 촉진시키는 성분이 감소하고 몸의 염증도 줄어드는 것이 연구에서 확인되었는데요. 피부도 궁금하잖아요. 과연 간헐적 단식이 피부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노화를
막아줌으로써 피부 노화도 더디게 만들어주는 것은 입증이 되었습니다. 오, 그럼 노화를 예방해주나요? 네, 특히 비타민C를 먹는 이유가 이 비타민C가 강력한 항산화제로 작용하기 때문인데 우리 몸이 이렇게 노화가 되는 과정을 쉽게 설명하면 산화 스트레스에 의해서 산화가 되는 과정이에요. 항산화제는 이를 막아주는 거죠. 간헐적 단식을 해도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서 노화를 막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노화가 되면서 우리 몸속에 DNA들이 손상을 입는데 간헐적 단식이 이 손상을 줄여주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간헐적 단식이 수면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유산균 먹으면서 장 속에 마이크로바이옴이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실 텐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헐적 단식이 이렇게나 효과 있는 이유가 뭔데요? 깊게 들어가면 복잡한데요. 간단하고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몸이 되게 복잡해요. 이 노화가 되는 과정이 정말 복잡한데 수많은 과정들과 그 과정 하나하나에 수많은 인자들이 관여를 하게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게 대표적이고 우리 생물 수업 시간에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미토콘드리아,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친구인데 기능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노화 과정 중에 세포들이 손상되거나 죽게 되면 몸속에 쌓이면서 독성이 있는 단백질이 되는데 이것들을 잘 재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잘게 부숴서 없애줘야 돼요. 이를 이제 의학용어로 자가포식이라고 하는데 자가포식 기능을 간헐적 단식이 올려줍니다. 또 다른 건 우리가 단 걸 먹으면 혈액 속에 이 당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다시 낮춰줘야겠죠. 이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데 당이 올라가면 인슐린이 세포에게 명령을 해요. 당이 오르지 않도록 해라. 그러면 세포가 혈액 속에 당이 치솟지 않도록 당의 운반을 조절하면서 당을 낮춰주게 되는데요. 이걸 인슐린 민감성이라고 합니다. 인슐린 민감성이 떨어지거나 역할을 못하게 되면 인슐린 내성이 생기게 되고 당뇨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간헐적 단식은 이 인슐린 민감성을 좋아지게 합니다. 유전자가 잘 작동하도록 도와줘서 만성 질환의 위험을 떨어뜨리고 건강을 유지하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살짝 어려운 부분이었지만 여러분이라면 충분히 잘 이해하셨으리라 믿고요. 간헐적 단식을 어떻게 해야 효과가 좋은 건가요? 제일 간단한 방법은 저녁을 일찍 드시고 야식은 먹지 않는 거예요. 먹지 않는 시간에는 물은 마셔도 괜찮습니다. 저녁을 8시 이전에 먹고 아침은 건너뛰고 점심을 12시에 먹는다고 하면 8시간 동안 먹게 되는 거고 16시간 공복 시간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너무 배가 고파서 공복 시간을 도저히 못 참겠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간식으로 GI가 낮은 식품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GI란 우리가 식품을 섭취했을 때 몸에서 소화되어 혈당을 올리는 속도를 말하는데 GI가 높을수록 혈당이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살이 쉽게 찔 수 있고 GI가 낮은 식품을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식품들을 이용해서 몸을 공복에 적응할 수 있도록 좀 적은 기간을 두는 것도 좋습니다. 간헐적 단식 후에 오히려 살이 찌는 분들도 있다고 하던데요? 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오늘 아침을 안 먹었으니 저녁은 보상 심리로 과하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보다 더 많이 먹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살이 찔 수 있고 한 끼 안 먹었다고 나머지 두 끼 양을 늘리지 말고 평상시에 먹는 그대로 우리 몸이 소화할 수 있는 양을 지켜서 그렇게만 드시면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는 데 있어서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 꾸준히 하는 게 어렵잖아요. 적게 먹어야 되고 또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근데 간헐적 단식은 적게 먹을 필요도 없고 많이 먹는 거는 안 되지만 먹고 싶은 거 먹어도 되고 그래서 제 주위에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다 그러고 꾸준히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해요. 다만 처음부터 너무 욕심내가지고 공복 시간의 목표를 높게 잡고 24시간, 16시간 이렇게 채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처음에 시작했다 그만둘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조금 짧게 두고 공복 시간을 조금씩 늘려나가길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너무 늦은 시간이나 잠들기 전 2-3시간은
공복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잠이 들면 이 소화관이 느리게 활동하게 되는데 우리가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는 소화관이 쉬도록 우리 몸도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천천히 소화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2-3시간 잠자기 전에는 공복을 잘 유지해 주시고요.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적당한 운동을 병행하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 근육량이 성인병을 만드는데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근육량을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지키고 있던 공복 시간에 참지 못하고 식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다이어트는 꾸준히 해주는 게 중요한데 엄격한 시간 기준을 가지게 되면 또 스트레스도 심해지고 오래 지속할 수 없잖아요. 중간에 식사를 추가로 했다면 그 식사를 마지막으로 또 원래 지키던 공복 시간을 지켜주고 그 후에 일반 식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하루 정도 공복 시간을 깨뜨렸다고 갑자기 살이 찌거나 체질이 변하는 건 아니니 계속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소식과 간헐적 단식 중에 어떤 방법이 더 살이 잘 빠지나요? 중요한 질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효과가 있는 방법이고 둘 다 입증된 방법이에요. 소식은 말 그대로 먹는 양을 줄여서 흡수되는 칼로리를 제한하고 흡수되는 칼로리보다 사용하는 칼로리를 늘려서 체중을 줄이는 방법이고, 간헐적 단식은 먹는 시간을 줄여서 당을 태우는 대신에 공복에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를 얻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케토시스라고 하는데 요즘 다들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알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 두 가지 방법 다 체중 감량에 효과적이고 건강한 삶을 위한 한 걸음입니다. 본인에게 그리고 본인의 생활 패턴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더 중요하고 둘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오래 꾸준히 해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피해야 하는 음식이 있나요? 이건 간헐적 단식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다이어트를 하는 모든 분들에게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설탕, 밀가루, 음료수, 특히 색소가 있는 음료수 등을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한 번에 섭취되는 칼로리 양이 많아서 이 대사를 활성화시킬 수 있거든요. 다이어트 할 때 주의하는 음식들은 다 줄이는 게 좋고 항상 요 기본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할 때 주의해야 될 분들은 혈당 관리가 잘 안 되는 분들, 아니면 당뇨가 있는 분들, 잘 드셔야 하는 임산부, 의사 선생님과 잘 상의하고 결정하시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간헐적 단식에 대한 효과 그리고 주의사항 상세하게 알려드렸는데요. 간헐적 단식이 진짜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셨던 분들 궁금증이 쫙 풀리셨죠? 소중한 그대 피부 제가 지킬게요.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